스파트 역전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왜 이런 건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 세워드릴게요.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600여 개 종목들이 하락, 코스닥은 1,200여 개 종목들이 약세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장이다 보니까, 박스권에 갇혔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재료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5개의 종목을 꼽았는데요. 그 첫 번째부터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비스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 상한가 갔었죠. 현재는 상한가는 풀렸고 20%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갑니다. 앞서서 이창원 코치와도 이야기했던 재료인데요. 국내 한 암병원에서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고 올해 4월부터 중입자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결과가 재료가 됩니다. 60대 환자였는데 치료 후 결과에서 암 조직이 제거가 됐다고 해요. 기술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모비스는 여기 관련된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오늘 원전주의 강세 눈에 띄죠.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오늘장 고점 부근을 좀 유지해주고 있어요. 추가 상승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재료는 한국수력원자력이죠. 한수원의 단독 원전 수출 기회가 가시화됐다라는 소식이 원전주 전반에 좀 훈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종목의 투자 방향까지 같이 점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KMW인데요. 통신 장비주 핫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업종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차세대 장비인 6G 장비 투자가 내년 말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세 상승기로 진입하기 전인 지금부터 좀 관련주를 사모아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가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KMW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주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다음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오늘까지 5거래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 높고요. 특히 재건 관련주 가운데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최근에 신규 수주도 재부각되고 있고 향후 중동 수주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 위주도 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대작인 피해 거짓의 출시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출시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평가 점수들이 좀 예상보다 안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장중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일단 상승권은 유지되고 있고요. 자, 뚜껑이 열렸는데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이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모비스인데요. 현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은 어떨까요? 팻말로 알려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분은 O, 한 분은 X였는데 이재규 본부장은 어떤 의견으로 이 팻말을 드셨을지 궁금해요.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데 네네. 뭐예요 이게? 네, 그죠. 저도 네. 얼마 전에 이제 보험 때문에 설계사를 만났는데 이런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연세대 쪽에서 이제 지금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모비스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주가상의 흐름은 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료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꿈 같은 기술력이죠. 이제 꿈의 암 치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중입자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재 가치만 놓고 보자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좀 짧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계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묶여서 그 테마가 오를 때 좀 같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은 없나요? 그러게 근데 생각보다는 그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크게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X라는 부분이 만약에 말씀하셨던 중입자 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모비스에 대한 뭐 기술력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 해외 쪽에서 수입했다가 지금 국산화에 네. 성공한 게 바로 이제 모비스라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초전도체도 그렇고 이 그 지금 현재 핵 융합 관련 뭐 나왔을 때도 항상 부각이 되는 게 모비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분기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분기 때 영업이익이나 그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오르는 상태고 그리고 초전도체 그 모비스의 기술력 떠나가지고 네. 이 초전도체에 대한 관련됐던 종목들이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지만은 뭐 AI나 이렇게 좀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FOMC 회의 전에 차익에 대한 노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좀 오히려 좀 거시적으로 FOMC 회의 끝나고의 모비스의 주가가 좀 진정됐을 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이번 주에 FOMC 회의라는 커다란 산이 있다 보니까 그걸 지나고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X였다라는 점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열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눈에 띄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6% 오름권역 18,000원 선 거래 이어가는데 한수원을 계기로 원전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뭐 우리기술, 한전기술 등도 동반 강세네요. 오늘의 원전주 강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동안은 원전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원전을 계속해서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 거기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권이 오늘 이제 너네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그 한수원한테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꽤나 이제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큰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른 수혜가 원자력 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팻말 드는 거를 잠깐 놓쳤는데 한번 지금이라도 들어볼까요? 두 분의 의견을 팻말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일단 5회 의견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있습니다. 5회 관점에서 원전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해주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성웅 차장의 의견으로 이어가 볼까요? 한수원을 계기로 원전주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 말고도 뭐 증권가의 리포트 보니까 뭐 풍력 터빈이라던가 SMR 등 추가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기술력이나 뭐 발전소 뭐 주단조도 좋겠지만 이 두산 그룹 자체적으로의 이 신재생과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라기보다도 이 두산 그룹 쪽의 전체적 두산 그룹 자체에 수주를 주면서 그거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기기나 이 발전소에 대한 뭐 이런 기기나 이런 부분 에 있어서 그 실적이 좀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진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작년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수출에 대해서 기업으로 바뀐 게 바로 이제 이 방산이랑 바로 이제 그 원자력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뭐 수주가 많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네옴시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건설업종에 대한 그 지원을 좀 많이 지금 해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뿐만 아니라 어떤 완전 이제 그 중소형 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제일 어떤 앞서서 나간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거래량과 함께 이 양봉 뛰었을 때 매수 관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오, 양봉 뛰었을 때 매수 관점. 정부의 지원 관련해서도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다. 두 분의 의견 모두 지금 시점에서의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특징주 5개 연이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준비한 종목은 KMW입니다. 통신 장비 관련해서 5G, 6G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과연 이 시점에서의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이 엇갈린 상황인데 자 먼저 이재규 본부장은 매수 괜찮겠다 사자라고 해주셨어요. 일각에서는 이 5G 특히 통신 장비 쪽이 워낙에 바닥에 오랫동안 있었다 보니까 지금 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네. 특히 5G 관련돼서는 2020년 정도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5G에 대한 상용화를 최초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시에는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제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KMW 같은 경우도 주봉이든 월봉이든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 6G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통신 인프라 쪽에서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5G 장비주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업 분야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가지가 또 5G, 이 통신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에서도 통신 장비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KMW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 자체가 몇 년 동안 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연말에는 혹시나 유상증자의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주셨어요. 일단 이 시장 자체의 산업 성장에서 통신주 투자는 필수적이다. 필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뭐 삼성이 또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도 어쨌든 삼성 자체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성훈 차장은 사지 않는다의 의견이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그런지 궁금한데 주가를 쭉 보니까 21년도에요. 2년 전인데 한 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15,000원 거래되고 있거든요. 저점 아니겠습니까? 우선 근데 실적의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에는 좀 이른 상태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지만 않는 거지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봤을 때도 이 5G에 대한 그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21년도나 이 주가 부분은 미리 그 전에 몇 년 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땡긴 거거든요, 네. 주가가. 근데 하지만 이제 5G에 대한 내수 쪽에서의 투자도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KMW의 실적도 안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주가랑 연결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2분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안테나 쪽과 좀 LED 쪽은 그나마 좀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시스템과 필터 쪽에서는 실적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좋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6G에 대한 6G는 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자율주행이나 AI 쪽으로의 산업이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6G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통신기기 쪽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연말 정도의 그런 뭐 실적이 지금 흑자로 변했을 때 들어가다.
들어가라는 것보다도 한 연말 정도의 어떤 주가 좀 안정성이 좀 나오고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좀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차분히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KMW에 대해서 이성웅 차장은 안 산다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6G 관련해서 분명 성장은 있지만 연말이나 뭐 분명한 로드맵이 나오는 사업의 구체화가 되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MW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속성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시점에서의 두 분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의 의견입니다.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매수 괜찮다. 앞으로의 상승 쪽에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수출주나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지만 어느새 이런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도 반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북미라든지 선진 증시에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기업 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네옴시티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산유국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아지면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옴시티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옴시티 쪽에 대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실수에도 가능하고 이런 테마성으로 엮여서 건설기계 업종 자체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 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모비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모비스나 KMW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상승폭이 좀 크다 보니까 맞아요. 바로 접근하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이재규 본부장을 통해 들어봤는데 이 종목은 건설기계 관련해서 북미나 유럽향 어떤 매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재건 관련한 이슈랑 묶이긴 했는데 좀 더 시선을 넓혀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게 네옴시티 쪽과 관련되면서 이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HD 현대인프라코도 물론 이제 네옴시티의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매출 잡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지금 어떤 실적주로서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HD 현대인프라코 그 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였잖아요. 네. 근데 두산인프라코였을 때는 이 굴삭기,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뗄 수 없었던 그런 사업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HD 현대인프라코로 바뀌면서 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줄어들고 오히려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는 상태고 그것도 실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HD 현대인프라코 말 그대로 이제 현대그룹 쪽으로 가면서 이 현대 로템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로템 쪽에서 K2 전차나 이쪽에서의 이 방산 엔진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당연히 현대 로템이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대 인프라코의 관심도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실적주로서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 역시나 두 분 다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시선을 좀 넓혀봐도 역시나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 역시 또 재료가 되고 있는 네옴시티는 물론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한번 열어볼까요? 네오위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게임주를 좀 보는데 사실 이 게임주 자체의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 낙폭이 큰 편인데 그 안에서도 네오위즈는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의견 어떨지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5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뭐 급락했었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이 피해 거짓이 출시되기 전에 급락을 여러 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어쩌면 뭐 저가에서 좀 유입이 되는 당연히 올라야 되는 시점에서의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피해 거짓뿐만 아니라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을 좀 가져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5의 의견을 드렸는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어제 나타냈었던 저가 부근인 32,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어쨌든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거짓이라는 게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 네오위즈라는 게임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계속해서 미쳐왔는데 이제 출시를 했죠. 오늘 이제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도 순위권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잘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연속성 게임 자체가 계속해서 흥행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틀 3일 동안 하락을 아주 강하게 했었던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네오위즈가 그동안 이 게임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에 걸어왔었던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됐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그래도 저점 부근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거기서 흥행이 지속이 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력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이 네오위즈라는 게임이 최저점을 어제 깨고 내려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뭐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응을 하신 후에 다시 추후에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안정됐을 때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32,000원이 깨지는지 여부도 좀 봐야 한다라는 점도 기억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어떻게 두 분 뭐 피해 거짓 좀 아세요? 게임 하십니까? 안 하세요? 네, 말씀이 없으시는데 네, 일단 유저들의 반응만 놓고 보면은 뚜껑을 여니까 괜찮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이성웅 차장의 의견도 일단 매수의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최근 급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판단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해외 쪽에서의 그 평가 점수 있었잖아요. 네. 82점 받으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쪽에서의 그 사이트에서의 그 평점은 80점 이하만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맞아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판매 부분은 크게 좀 지장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네오위즈가 이제 피해 거짓의 어떤 그 역량을 좀 많이 그 전부터 계속 좀 집중했던 상황이어서 뭐 다른 이런 좀 그 다른 평점에서의 기대보다 좀 낮았던 거에서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데 하지만 말씀하셨던 이제 앵커님께 말씀하셨던 유저들의 평가나 또 평가 점수나 또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실적 그 뭐 판매나 매출 순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점에 의한 주가의 하락은 과도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피해 거짓이 이 어떤 흥행이나 이런 여부를 좀 봐야겠지만은 지금 저는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주가가 초반에 반응을 많이 해서 과대 낙폭, 그러니까 뭐 중장기로 좋다라는 것보다도 과대 낙폭에 의한 그 과대 낙폭에 의한 매수 관점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대 낙폭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네오위즈의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종목 선택하는 것, 이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5개 봤는데 자, 그럼 이어서는 두 분이 유망하다, 투자 매력이 높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괜찮게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각각 한 종목씩 갖고 오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재규 본부장은 우진을 선택을 했고요. 이성웅 차장은 연우입니다. 제가 이걸 미리 원고를 받았는데 우진, 연우 이게 살짝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각자의 매력이 무엇일지 한번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볼까요? 우진. 네, 저도 연우를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우진을 좀 사람 이름 준비해봤습니다. 같아가지고 연우야, 네. 뭐 우진아.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진 같은 경우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MST처럼 이 원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측 장비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원전이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많죠. 근데 그 원전이 위험할 수 있는지 아닌지,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계측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소송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어쨌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를 한번 받고서 그 회사의 계측기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계측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진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런 그런 이력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윗골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해 있지만 이 우진이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연호에 대한 매력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연호의 주가는 좀 계속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데 뭐 수급적인 면이나 또 오늘 그런 외국인들 산 이후에 오늘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저는 매수 관점 좀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연호는 아시겠죠? 화장품 용기 업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한국콜마로 편입이 되기 전에는 원래 이제 대형 화장품 업체 위주로 그 수주나 이런 게 있었고, 또 중국과의 그 연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콜마 쪽에서의 편입이 되면서 이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의 수주에 대한 그 캐파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디 브랜드 그리고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품목이 다양화지면서 이 연호가 지금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을 위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국 쪽보다도 이제 유럽 쪽에서의 실적 성장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우진, 연호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